제가 얼마 전에 학회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경험이 많이 쌓이고 자격이 되면서 저는 이제 대략 은퇴한 셈이긴 한데 어쩌다 한번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강의한 제목이 고른 흡입을 위한 캐뉼라의 사용이었습니다. 지방흡입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피부면이 좀 평평하고 깔끔하지 않고 약간의 요철이 생길 수 있는 문제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강의했던 것을 조금씩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장을 좀 보시죠. 앞에는 이런 분위기고요. 이 지읒 멘토라고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지방흡입 하신 지가 지금 20년이 넘으셔서 눈 감고도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박원규 원장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지방흡입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 5번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개원한 그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지방흡입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죠. 자꾸 이렇게 찌그러지고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요철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선 간단하게 이론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신 대로 요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흡입량, 둘째는 환자의 상태, 현재 환자의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상처가 생겼을 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는 피부의 성향이 좀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술방에서 시술자가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겠죠. 첫째로 흡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요철의 가능성은 더 증가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흡입량에 대해서는 의사분하고 시술자하고 환자분이 잘 앉아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피부에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볼륨을 많이 줄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편이긴 하고요. 두 번째, 환자 요인 중에서 현재 피부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너무 확장돼 있거나 또 처져 있거나 탄력성이 좀 나빠져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옛날에 체중이 많이 나갔다가 어떻게 이제 잘 빼신 분들, 또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신 분들,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꾸 요요가 생겨서 체중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걸 좀 분야별로 좀 나눠볼게요. 흡입량을 넘어가고요. 이 확장된 피부를 줄이는 시술은 지금 첫 시간에 이제 안 원장님이 하신 절제 수술을 하면 되고, 이렇게 이미 확장된 피부를 돕는 방법은 너무 심한 경우는 절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선책으로 피부를 자극해줘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는데,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경력이 많은 시술자가 테크닉으로 이런 거를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수술 중에 하는 이 피부 리프팅은 제가 이 영상에서 잘 설명해 두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상처 회복할 때 이제 요철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기존 몸에 있는 상처를 좀 살펴봐서, 두 번째 환자 요인에서 또 한 가지는 상처가 생겼다가 낫는 성향이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상처가 생긴 다음에 켈로이드라고 해서 그 흉터가 굉장히 험하게 남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방흡입 때도 이 피부와 지방층에 상처가 생기는데 이게 좀 고약하게 나와서 모양이 좀 더 좋지 않게 생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의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리스트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경우는 미리 인지를 좀 잘 하고 있다가 조심해서 시술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이제 시술자의 퍼포먼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어 파악을 잘 하고 그 레이어에서 우리가 캐뉼라를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 요인은 수술 과정에서 이 시술자의 역할과 능력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에 보이는 대로 지방층에 이제 세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잘 인식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어떤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시술자가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생기는 능력이라서요. 그래서 시술자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우선 경력이 많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철을 줄이기 위한 퍼포먼스로는 투말 센터를 잘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투말 센터를 넣는 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제목만 살펴보면 수술 전에 지방층에 넣어주는 투멜센터 용액을 잘 넣어주기, 지방흡입 장비들을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선택을 하기, 또 흡입기의 파워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기, 시술자의 왼손을 잘 훈련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유리하다. 또 수술봉의 굵기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보자. 강의 때 제 경험에서 만들어진 좋은 팁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목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전에도 이제 강의할 때 이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웨이브 테크닉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캐뉼라를 팁 쪽은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중요한 주제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웨이브 테크닉을 소개를 했어요. 의사상대 강의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뭐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흡입은 빨대 모양의 수술봉을 지방층에 넣고 이 지방흡입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층을 부수고 이 떨구어진 지방세포를 흡입해내는 게 지방흡입인데, 준비 작업이나 지방을 부수거나 흡입기를 어떤 거 쓰든지는 이 장비나 테크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수술봉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수술에도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수술봉, 고든 수술봉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저는 이렇게 굽은 이런 캐뉴라를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웨이브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방식은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방식은 평평한 곳에도 좀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면으로 옆으로 뉘어서 왕복 운동을 하면 한 번 왕복 시에 더 넓은 면을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수술봉이 움직이는 면과 작용되는 면이 이렇게 되는데, 고든 수술봉의 움직임 또 작용면과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수술봉을 진행하는 방향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면서 찌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쓸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넓은 면으로 작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잠시 실제 그 수술 장면도 제가 보기가 좀 험할 수 있으니까 흑백 처리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왼손을 덮고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보여드려야 되니까 왼손을 치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움직임이 좀 거칠게 보이긴 하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용면을 늘리는 것이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눈이 쌓여 있을 때, 눈을 치울 때 작은 꼬마아이가 작은 밀대로 이렇게 막 밀고 다니면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거친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힘이 좀 강한 어른이 큰 밀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쏙쏙쏙쏙 하면 좀 더 이제 깔끔한 모양으로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밀대가 넓어질수록 더 유리하긴 한데, 이 밀대를 쓰는데 힘이나 테크닉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이 구부러진 수술봉을 사용해서 작용면을 넓게 적용시키면서 좀 더 고른 흡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굽은 수술봉은 우리 몸의 굽은 면을 이렇게 시술할 때도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을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절개구멍에서 옆구리 쪽을 흡입을 하는 건데, 고든 수술봉은 이 A 부위는 문제가 적지만 B 부위는 접근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지방을 고루 흡입하기도 어렵고, 또 이 수술봉의 끝 쪽에 불규칙한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서 회복 과정에서 피부가 이제 좀 유착이 생기거나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봉을 몸의 곡선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줄이고 거의 고르게 지방흡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구부러진 캐뉼라를 사용하는 게 평평한 면에서나 또 굽은 면에서나 다 이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굽은 캐뉼라를 사용할 때
하나의 절개를 통해서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절개를 하는 이 숫자나 또는 위치를 좀 줄이고 또 좀 안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상처를 내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이 영상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수술면을 이제 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이득이 더 있습니다. 피부 리프팅 할 때 이게 도움이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층을 다 부순 다음에 피부의 밑층을 좀 자극을 고르게 해주면서 이게 이제 피부를 약간 리프팅 시켜주고 타이트닝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피부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고른 자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 테크닉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프팅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장점이 많은 테크닉입니다. 경험이 많은 다른 시술자분도 굉장히 칭찬해주는 방법이고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